자, 뜨거운 막판 여론전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사실상 넘어가면서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정치권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이남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 영상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경비 태세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현재 경찰은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인 헌재 정문 앞에서 일반인들의 통행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곳곳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요. 담장에는 일부 또 철조망이 설치된 모습도 취재진에게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서 현재 숙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선고 날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현재 2주가 넘었지만 일단 선고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고 재판관들은요, 매일같이 평일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매일 평일을 열겠다, 이게 헌재의 입장인 만큼 오늘 오후에도 관련된 평일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언제 선고가 되더라도 일단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심리로는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또 짚어보도록 할 텐데 우선 여야의 헌재를 향한 공세라고 해야 할까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오늘 하루 계획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오늘 하루 국민의힘의 계획표입니다. 그야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촘촘하게 헌재를 또 포위해가는 시간표를 짰는데, 자, 보면 정광재 대표님, 국민의힘 의원들 거의 빈틈없이 이 정도면 조를 짜서 헌재를 압박하는 수준 아닙니까?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 가운데는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렵고 또 본인의 개인적 판단과 소신에 따라서 탄핵은 인용되지 않아야 한다 또는 각하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도 최근 지도부를 비롯해서 집회에 참여를 독려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당에서도 더 절박하게 헌재에 우리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저렇게 전한길 강사와 윤상현 의원이 또 헌재를 찾아갔었고 또 점심때쯤에는 보니까 나경원 의원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건 당 차원 아니고 그러니까 압박도 아니다 이거예요? 당 차원에서 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번도 이런 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고 또 당 차원에서 이걸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중도층에서는 상당히 의견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중도층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에서 교묘한 어떤 밸런스 찾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사실 여권에서 단어를 쓰는 게 굉장히 좀 미묘한 포인트들이 포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이걸 기각 대신에 각하란 표현을 좀 쓰는 게 눈길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철우 경북지사가 각하 운동하면서 윤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자 이렇게 했다가 사실 뒤집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어제는 국민의힘 의원 한 80명 정도가 각하 탄원서를 냈어요. 왜 기각보다 각하예요? 며칠 전에는요, 기각하고 각하란 말 동시에 썼거든요. 근데 기각이 싹 사라졌어요. 무조건 각하예요. 조금 전에도 보면 전한길 강사랑 윤상현 의원도 각하의 길을 걸었잖아요. 각하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기각은요, 계엄의 내용을 따져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각하라는 거는 절차적인 부분에 하자가 있다라면서 돌려보낼 수 있는데 헌법재판관 입장에서 부담을 확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노리고 탄핵을 각하시켜야 한다. 조금 전 보면은 나경원 의원들이 든 팻말도 보면요, 기각은 없어요. 탄핵 각하 이렇게 내자가 써 있거든요. 잠시 뒤에 화면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더 헌법재판관의 부담을 줄이고 있는, 방금 나오죠? 탄핵 각하. 그 각하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던 날에 전한길 강사는 이거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의 기분을 오랜만에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전한길 강사 오늘 또 헌법재판소를 찾아서는 이런 뜻을 전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현재 갈등과 분열 속에 있는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래서 공정과 상식과 법치가 존중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는 우리 2030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부디 헌법재판관분들께서는 각하 결정을 해주시리라 믿고 소망하고. 자, 그리고요. 조금 전 2시부터는 나경원 의원 등이 헌재 앞에서 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간단한 사유도 오래오래 시간을 끌면서 실질적으로 국정 마비의 공범의 역할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저녁에는 또 1인 릴레이 시위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당 지도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당이랑 다르다. 그러니까 민주당처럼 헌재 압박 안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게 정광재 대변인. 사실 뭐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 당 차원이 아니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까 중도층에서만 놓고 본다면 탄핵 인용과 기각 가운데 전체적인 여론과는 별개로 중도층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는. 그런데 탄핵이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이 60일 안에 치러져야 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우리 당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소구해야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탄핵 각하 또는 기각과 관련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내는 것이 중도층 민심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략적 판단이라는 말씀이신 건데 어쨌든 여권이 저렇게 또 몰려가고 또 야권도 계속해서 헌재를 겨냥하는 말을 쏟아내면서 자, 헌재 앞은요 그야말로 또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보니까 저희 취재진이 발견을 했는데 헌법재판소 앞에 저렇게 철조망까지 쫙 둘러진 거예요. 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저도 과거에 청와대에 출입할 때 이 헌법재판소 앞을 자주 드나들던 곳인데 철조망이 쳐진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을 때도 이렇게 철조망이 쳐진 모습을 제가 보진 못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지난번에 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걸 겪으면서 경계감이 그러니까 긴장감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의지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것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자칫 군중 심리에 휘말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었던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찰이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참석하시는 분도 참석의 자유는 존중하되 본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렇게 또 철조망뿐만이 아니라요.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벽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헌재 앞 그야말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장외 여론전에 그야말로 화력을 집중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을 향해서 압박을 계속해서 가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민주당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겁니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습니다.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자, 김지욱 대변인. 그런데 어쨌든 윤 대통령도 직접
본인이 지금까지 승복 여부를 밝힌 적은 없어요. 보면은 자 공식 변호인단이 아닌 석동현 변호사 정도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렇게 말한 게 사실 다거든요. 여야가 이렇게 뭐 국회 박차고 나가서 장외 여론전하고 이런 상황에서 후폭풍 없이 결과 다 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후폭풍이 좀 만만치 않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특히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런 또 이 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적 생각과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에서 네. 지금 과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는 결과를 결정을 했을 때 과연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아무 사고 없이 이 부분을 승복할까? 저는 그렇지 않아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결정을 무조건 승복하자, 따라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오늘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정작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40여 그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부분을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 부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사실상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복해라라는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그것보다 한층 더 엄중한 결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나왔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지금 정부나 아니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정말 그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을지 저는 걱정이 크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승복하겠다, 민주당도 승복해라 이거거든요. 민주당 승복해요? 민주당은 그동안 역대 언제든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뭐 본인이 그렇게 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불만을 불복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입장에서 그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어떤 방식의 결과가 나오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마치 우리가 이 숨을 쉬면서 공기로 숨을 쉬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따르겠다라는 걸 왜 얘기 안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조금 더 답변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뭐 승복 논쟁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여야는요. 하다가 이제는 뭐 서로 당을 향해서 해산하라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탄핵 기각을 강변하고 헌재 공격을 공언하는 국민의힘과 극우 집단의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윤상현 의원 말처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란당 해산법이라며 정당 해산 심판 법안을 꺼내들었습니다. 무고죄는 사기 위증과 함께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입니다. 무고죄 전과 8번 민주당에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탄핵 기각당 해산법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민주당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형이 확정받게 된다면 이 소속 정당이 해산 심판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걸 추진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뭐 법안이 발의된 건 아니지만 추진을 하겠다 이건데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뭐 그 당을 없애자는 게 실제로 가능한 얘기예요? 저는 뭐 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 것이죠. 일단 이 내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어떤 이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의혹,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이 동조하고 가담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산할 수 있는 거죠. 해산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에 어떤 이르는 이 과정, 여기에서
국민의힘의 역할이 없었다면 그거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내세웠던 소위 계몽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걸 동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에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선동하고 있다. 그런 역할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 정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이번에 그 박원근 의원의 법안의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과만 놓고 본다면 그 국민의힘은 걱정할 게 없어.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시키고 선전하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을 지키는 길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됐다고 해서 그 당을 없애는 게 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게 민주당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왜 민주당이 이런 법안 발의 추진한다고 보세요? 지금 김진욱 대변인 말씀하실 것처럼 저게 실효성이 있어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을 민주당이 직접 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런 비유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최재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기각이 이루어졌잖아요. 탄핵 표결 과정에서도 이게 정말로 헌법재판소 가서 이 세 사람 또 최재 감사원장이 탄핵될 거라고 생각해서 탄핵한 것이 아니라 일단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보자.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끄는 국정을 마비시켜 놓고 보자라는 뜻에서 시작한 것처럼 정치적 공세라고 봐야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그 국민의힘이 제가 생각하기엔 만약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이재명 민주당에서는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당 해산해라 이런 얘기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엄연하게 대통령과 당이 분리돼 있는데 물론 우리 당의 1호 당원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내란 동조당이라는 정치적 프레임도 저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내란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판결이 진행될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도 정상 궤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꾸만 상대 정당에 대해서 정말 너 죽고 나 살자식의 이런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요. 사실 여권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 맞불을 놨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유죄 확정이 된다면 그동안 방탄국회 만들어온 민주당도 해산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시나리오는 놓고 너도 나도 해산해라 이러면서 서로를 압박하고 있는 건데 이걸 사실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싶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김부겸 의원은요. 지금 줄기각 상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정부를 말하자면 어떻게 지나친 거를 제어하거나 혹은 견제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는 이제 말하자면 탄핵을 남발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고 심지어 그게 윤 대통령이 내가 계엄을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이 오늘 저희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좀 적절한 발언이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보는 국민은 좀 이 상황이 불편할 거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이 좀 표명이 나올지 또 김준욱 대변인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국민들께서 지금 어제 헌법재판소의 그 감사원장과 3명의 검사 탄핵에 대한 기각, 그리고 그동안 8차례에 걸친 기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과 야당이 조금 좀 심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어떤 행정부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견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할 수 없다면 행정부의 독재 이런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충분히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함께 이 과정을 가는 과정의 관리 이거는 필요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얘기해서 이 12.3 비상계엄이 이 국가적 비상 상황이고 그 비상 상황을 이런 이 탄핵들이 연속되는 것들에 의해서 발생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동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어제 8대 0으로 나온 이 만장일치 4건의 탄핵 기각을 두고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나온 겁니다. 이걸 두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곧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만장일치가 그대로 또 만장일치로 이어질 거냐. 여기에 대해서 세 분께 제가 OX로 짧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가 나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만장일치 의견이 이어질 걸로 보세요, 정광진 대변인? 저는 뭐 그렇게 예상하고요. 그렇게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 뭐 평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또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불확실성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김진욱 대변인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특정 진영에서는 불복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프레임을 서로 씌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소수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돼 갖고 만장일치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마치 이 불복을 위한 어떤 근거가 돼서 이게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뭐 국민의힘이 불복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빌드업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안심하십시오. 국민의힘도 헌재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밖에 없고 승복하지 않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불복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헌재라는 게 단심 재판이고 마지막 그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곳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다시 한번 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관 8분이 의견을 잘 모아서 그것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한 가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장일치일까요? 저는 뭐 8대 0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성, 위법성 그리고 중대성 이런 부분들은 뭐 이미 많이 결론이 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어제의 헌법재판소의 이 검사 세 분에 대한 이 결정문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마음을 정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다. 그리고 헌법 내지 법률 위반의 상황들이 소명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그 탄핵을 통해서 이 헌법 수호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12.3 비상계엄이 이런 줄탄핵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국가의 비상사태를 만들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걸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 말씀드릴게요. 저도 오고요. 탄핵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한 목소리 모여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금 늦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